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헤럴드 경제 특집 기사가 났는데, 헤럴드 경제 제목이 그 바다 패권 회복 나선 일본, 바다 패권 회복 나선 일본, 신조선 삼국지 열리나. 조선이 그 세 나라, 일본, 중국, 우리나라, 신조선 삼국지 열리나. 이런 데 그 특집 기사가 헤럴드 경제에 났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요, 일본이 그 선박, 조선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일본이 그 1990년대까지는 전 세계 압도적 1위였습니다. 90년대까지 전 세계 1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조선 패권을 우리가 이제 그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중국이 특히 뭐 조선에 이제 그 건조하는 선박 양으로 보면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중국하고 우리가 경쟁하는데 실제 우리가 많이 밀려요. 제가 그 기사에 봤더니 현재 선박 건조 양만 이게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그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저는 이 정도 차이 나는지 몰랐는데 실제요. 거의 아마 그 현재 조선 건설 선박 건조 그 양으로만 보면요, 엄청납니다. 거의 아마 한중일 점유율이요 90%거든요. 전 세계 그 조선에 글로벌 이렇게 그 조선 점유율이 한중일 합치면 90%인데, 근데요,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70%입니다. 우리나라가 15%네요. 와, 중국이 70, 우리나라가 15면 85, 그 다음에 일본이 5%, 그래서 90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지 몰랐어요. 중국이 많이 앞질른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중국이 이거 70%다. 전 세계 선박 70%.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5면요. 이미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중국이 그 건조량이 많다는 거예요, 배. 그 다음에 일본이 5%. 지금 현재 그 한중일이 90%인데, 이거를 이제 그 올리겠다는 거죠. 일본이. 지금 현재 그 일본의 목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실제 그 1800만 톤으로 그 늘리겠다. 1800만 톤으로 2035년까지 선박 건조량을 1800만 톤까지 늘린다. 이게 어떤 의미냐? 올해 그 우리나라 총 선박 수주량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총 선박 수주량이 1800만 톤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하고 비슷한 이런 이제 규모로 늘리겠다. 일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일본이요. 어떻게 하느냐? 일본이 그 1위 조선사 이마바리 조선소. 이게 그 일본의 1위 조선사는 이마바리 조선. 그 다음에 2위 조선소가 재팬마린 유나이티드 두 개를 합병한다 합니다. 일본의 그 1위 회사와 2위 회사를 합병을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 특히 제가 이제 봤더니 군함 있잖아요. 함정은 이게 아주 일본의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자위대도 있지만 이번에 그 호주가 이제 그 군함을 수입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 군함이다. 그게 얼마 전에 발표돼가지고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일본이 군함 기술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호주 해군들이 일본의 군함을 맡긴 거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요, 1, 2등 합치고, 그 다음에 그 우리하고 똑같이 수준으로 조선소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요. 그럼 결국 이제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봐요.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4배입니다. 중국도 이게 그 합병을 한답니다. 중국도 가장 그 세계 최대 조선기업, 이게 그 중국 선박그룹 유한공사,
CSSC 중국 선박그룹 유한공사 여기 자회사가 중국 선박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중공업, 그 다음에 중국 조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합쳐버립니다. 합병한다 합니다. 합병하면 이 두 회사 자산이 78조다.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조선 큰 회사 CSSC 거기에 자회사 두 개를 합병한다. 그러면 이게 그 자산이 78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제일 큰 게 현대중공업이죠. HD 현대중공업이 20조. 그러면 이게 그 4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중공업 HD 현대중공업보다 4배 큰 회사가 중국에 탄생하면 중국은 이미 세계 70%를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이 우리하고 똑같이 따라오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샌드위치로 치가지고 상당히 그 조선업도 아주 어려운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게 그 마서가잖아, 마서가. 마서가가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해준다. 마서가. 이런 이제 프로젝트에 1,500억 불을 투자한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군함을 건설하는 건데 미국이 일반 배들은 되게 많이 쓰니까 기존에 미국의 그 해군 함정 이거를 그 수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미국의 법에 보면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번스 톨레프슨 수정법. 번스 톨레프슨 수정법. 이런 데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근데 그 미국 군함은요, 외국에서 건조할 수 없다. 이런 데 법입니다. 번스 톨레프슨 수정법. 미국의 군함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되지. 외국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없다. 이런 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가 미국 군함을 수주하거나 또는 이제 그 MR로 대폭 수리하거나 이러려면 그 미국에다가 조선소를 지어야만 미국 내에서만 건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조선 인력이나 모든 게 기술이 미국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조선은요, 심각한 게 샌드위치에 끼어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4배 이상 70%인데 계속에 그 1, 2등 조선소가 또 합병하고 일본도 이게 추격이요. 일본도 이제 그 1, 2 조선소가 합병하면서 거의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거기에 미국을 다시 조선을 위대하게 만들면요. 모든 게 기술이나 인력이 미국으로 유출되면요. 미국한테도 이게 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조선업의 미래가 그렇게 밝은 것만 아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전부 그 하청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하청. 근데 그 조선소가 지금 하청받은 업체들이 계속 원청 회사하고 이제 그 협상하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안 그래도 그 인건비가 중국하고 비교도 안 되거든요. 일본보다 이게 비쌀 겁니다. 근데 여기 그 하청까지 노란봉투법 돼가지고 지금 현재 파업이나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급상승하고 있어요. 기술 격차는 계속 중국하고 줄어들고 비용만 고비용이 되면요. 우리 조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걸 제가 경고하고요. 지금 이재명 정권에게 조선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잘 타결 짓겠다. 이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게 조선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찰 2천억 불도 현찰로 가져와라. 이렇게 강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 협상이 파탄되면요. 결국 이제 마서가 이것도 물 건너가는 거죠. 근데 마서가 그대로 미국에 투자해도 문제고 또 이게 물 건너가도 이미 문제인 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미국에 조선 인수했잖아요. 벌써 하나오션이 인수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미국의 투자 계획이나 많이 돼 있는데 그 미국하고 맞서가 협정이 물 건너가도 심각한 문제고 이제까지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대로 해도 인력 기술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 조선업이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이 대거 조선에 재투자를 하면서 신삼국지 새로운 삼국지가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도 조선이 다시 부활되면요 과연 우리나라 조선은 경쟁력이 있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이재명 정권 이런 정책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그 좌파 정책으로는 노조 천국인데 조선이 가장의 노조가 센 데 중에 하나거든요. 자동차하고 조선이 노조가 셉니다. 그러면 이게 그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일본보다 인건비가 비싼데 근데 우리가 일본보다 기술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미국까지 조선이 부활하고요. 근데 중국은 질주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샌드위치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뭐 사탕발림으로 맞서가 여기에 우리가 쏘가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제대로 그 정책, 특히 그 노란봉투법이나 노조 정책을 막지 못하면 조선도 붕괴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